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시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제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강에 걸쳐서 시제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게 문법 문제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서 나오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성균관대학교 2009년 5호 문법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이거 제가 그 자료실이든 어디든 꼭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이번 수업 듣기 전에 여러분 꼭 프린트해서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미리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문법을 배워온 게 좀 달라요. 어떻게? 우리는 물론 문법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독해의 시제가 이 문법적 요소가 반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제마저도 독해할 때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배워온 방법이 단지 독해할 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문법 문제마저도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동안 문법 문제를 본다고 했으면 일단 지문이 나오면 이제 앞으로 또 지문이 있을 텐데 이미 겁먹은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법에서 배웠던 것들은 갑자기 싹 까먹고 갑자기 문법 문제 1, 2, 3, 4번 나오면 어떡해? 막 무서워. 그래서 갑자기 막 찍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떻게 우리가 독해할 때 했듯이 문장 분석을 해서 문장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걸 보면 이걸 고려해야 되는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배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떠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너무 신기하게도 문법 문제는 이미 다 풀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문법과 독해가 별개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때도 같이 활용이 되면서 문법 문제도 그동안 문법 문제 풀듯이 풀면 안 되고 저랑 같이 문장 분석해서 독해할 때 활용했던 것을 반영해서 문법을 푸셔야지만 문법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그렇게 푸는 게 어떻게 문제를 푼다는 건지 오늘 딱 다섯 문제 저랑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미 여러분 다 따로 풀어보신 거죠? 그러고 나서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이걸 풀 때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문장 분석해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걸 배웠던 걸 고려해서 문법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게 무슨 말이구나 라는 게 훨씬 잘 와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자, 먼저 뭐 하라고요? 문장 분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only 부사죠. 그리고 어떻게? in the last few days도 전면구, 수식어죠. 그리고 빈칸, 투부정사. 그럼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빈칸에는 아직 문장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주어 동사 패키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문장, 주어 동사가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1, 2, 3, 4, 5번에도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빈칸에 문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엔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때부터 중요한 건 문법 문제는 뭐다? 숨은 그림 찾기, 퍼즐 맞추기 이런 거랑 같아요. 자, 쓱 보면서 얘가 지금 뭘 요청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서 각각 문제들의 차이가 눈에 들어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차이 같은 게 보이세요? 아니, 차이라니 무슨 말이죠? 뭘 보라고요?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실까 봐 도와드릴 건데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먼저 계속 참여해 주시면 좋아요. 나는 일단 여기서 보니까 이런 차이들이 보여요 라는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제가 보이는 거를 그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내 생각엔 그래요. 뭔진 몰라도 보세요. 여기 anything, anything, anything 여기 something, something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얘는 뭐야? anything이랑 something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찾아라 이런 걸 뭔가 묻나 봐. 이런 걸 떠올리셔야 하고요. 자, 그러면 something을 언제 쓰고 anything을 언제 쓰는지만 알면 둘 중에 누가 맞는지가 보일 테니까요. 자,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보면 좋은데
또 뭐가 보여요?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뭐 has been PP 이런 거 같은 거 같고 얘는 뭐 BPP 이런 것 같아. 그래서 뭐 has been PP인가 is PP인가 뭐 이런 차이를 묻는 건가? 이것도 여러분이 고려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시제 이름을 혹시 기억할 수 있나요? 현재 완료 시제의 수동태고 얘는 그냥 단순 현재 시제의 수동태네. 그럼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떠올리시면 누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건지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자, 누가 보여요? 뭔진 모르겠지만 모양이 좀 달라요. 그쵸? 모양이 어떻게 달라요? 살짝 다른 색깔을 꺼내 볼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것 같은데요. 얘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요, 뭔가 모양이 바뀐 것 같아요. 뭔가 모양이, 여기 띄어쓰기 해야 되죠? 뭔가 모양이, 이런 걸 도치라고 부르던가? 그쵸, 순서가 바뀐 게 도치죠? 그래서 얘가 동사고, 이 동사 도치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차이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세 군데 찾았거든요. 어떤 차이? something이냐, anything이냐, 혹은 is pp냐, has been pp냐, 혹은 주어 동사 순서대로 써야 되냐, 아니면 이렇게 모양을 도치시켜야 되냐, 이거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이들이 보이신다면 다시 처음부터 문장 분석 왜 했는지 이걸 활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슬라이드를 다 지워보고요.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떻게 했죠? only, in the 전면구, 그 다음에 여기 문장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런데 나랑 뭘 배웠냐면 여러분 나랑 only를 배운 적이 있어요. only. only.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와 주겠어. 자, 그럼 다음 수시가 뭐였어요? in the last few days죠. 여러분은 얘를 그냥 in the 최근의 few days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in the last few days를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in the last few days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혹시 in the last few days 동안에니까 이게 뭐예요? 기간? 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를 떠올리시면 기간을 포함할 때 우리가 뭘 쓰죠? 그쵸. 우리 단순 시제 아니고 요건데 어쨌든 단순 시제 아니고 뭘 사용해요? 완료 시제를 사용하죠. 뭔지는 몰라도 완료 시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완료 시제. 자, 우리 5번 시제 이름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같이 말해주세요. 시제 이름을 같이 말해보면 이 시제가 모양이 어떻게 돼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이거 뭐지? 우리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능동태랑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수동태까지는 배웠는데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ing 뭐지? 우리 이런 시제 모양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름 말할 수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영어에 이런 모양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쵸? 얘는 던 쓰고 싶었나 보지 뭐 그러면. 왜? 적어도 던을 쓰면 현재 완료 진행 시제의 수동태는 되니까. 그런데 얘는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 시제에 얘는 없어. 우리 12시제 곱하기 능동의 수동태 24가지 모양 중에서 배운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럼 얘는 맞아요? 틀려요? 보자마자 얘는 무조건 틀렸다. 아예 없는 거니까. 그쵸?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in the last few days만 보자마자 뭐예요? 기간을 포함하고 있네? 그럼 동사의 시제를 봐야지 라고 하면서 뭐를요? 난 뭔지 몰라도 1번, 3번 중에 하나일 거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찍어도 1번, 3번 중에서만 찍으셔야 하겠죠? 오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누가 있어요? only가 있죠? 우리 only도 애초에 only를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only를 어디서 배웠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had pp 관용 구문에서 뭘 배웠냐면요. 주어
had no sooner, hardly, rarely, pp 된 주어 과거 동사 요거 하면서 요 no sooner, 요 부정부사에 해당하는 애가 문장의 앞으로 튀어나오면, 문두로 나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됩니다. 이런 거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그때 제가 언급했는지 안 했는지 살짝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같이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only예요. 우리는 only 하면 only you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 막 착각해요. 근데 only you, 너밖에 없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뭘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only예요. 그래서 only는요. 부정부사에 포함이 돼요. 뭐라고요? only가 뭐다? 얘가 rarely, scarcely 이런 애들처럼 부정부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only라는 부정부사가 어디에 있어? 문장 앞에 튀어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 동사의 순서가 그대로 돼야 돼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부정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와 있으니까 주어 동사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도치된 게 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정답은 너무 쉽게 뚝 띄어져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방금 해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양만 보고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something, anything도 한번 비교를 해봤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미 시제 보고 나니까 사실 something 묻지도 않아서 anything이 맞다는 걸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업에서는 강조하지 않았지만 something과 anything의 차이가 뭐냐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둘 다 띵 같은 건데 뭔가 긍정문에서는 something을 쓰고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는 anything을 쓸 거예요. 뭐라고? something은 평서문에, 긍정문에, 그 다음에 anything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장 어때요? 부정부사가 있죠? 그럼 부정부사를 보자마자 사실 무슨 생각을 같이 해야 돼요? 부정부사가 문장이 맨 앞에 와 있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 와 더불어서 something이냐 anything이냐를 물으면 누가 맞아요?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anything이 우선적으로 맞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떻게? only를 보자마자 부정부사네? 그럼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왔으니까 주어 동사가 도치돼야겠네? 그러면 도치 안 된 애들 빠지고 도치된 애들만 찾으면 이 정도인데 또 only 부정부사니까 something도 빠지고 어차피 모양도 얘는 이상했고 in the last few days가 뭐니까? 얘는 기간을 포함하는 거니까 is pp입니까? has been pp입니까? 기간을 포함하는 완료 시제를 정답으로 체킹해 주는 게 좋겠죠. 어때요? 우리가 문장 분석을 해서 문법에서 배웠던 내용을 그 요소들을 활용해서 너무 깔끔하게 정답이 떨어지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번은 좀 길지만 자, 얘도 여러분이 이미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분석을 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문장 분석을 일단 좀 편하게 해보면 애프터 전면구 이후에 it 가주어, 대절 진주어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얘가 메인 주어 동사인데 얘가 가주어고 얘는 진주어구나 라는 거를 이미 알 수 있고요. 크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진주어도 우리가 서브 문장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진주어 서브 문장 분석을 하면 the president가 서브 주어고 그 다음에 빈칸은 보니까 뭐예요? 오케이, 빈칸이 무슨 자리? 여기가 서브 동사 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other members가 목적어겠죠? 온 전면구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요 오브 전면구는 어차피 프레지던트만 꾸며주니까 자, 이렇게 문장 분석을 했을 때 자, 빈칸에는 누가 와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동사인데 보니까 딱 뭘 묻는 거예요? 이 서브 동사 자리에 시제를 묻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답부터 갈 건데요. 오답인데 아마 이 오답을 선택한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해서 틀렸을 거야. 그러니까 틀린 분들은
난 틀렸어. 난 너무 어려워.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만 생각해서 틀렸구나. 내가 사실 여기까지 생각했으면 좀 더 맞았을 텐데, 이런 식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떤 친구분들이 있냐면요. 3번을 체킹한 분들이 있어요. 오답이에요. 근데 이 3번을 체킹한 사람들은 왜 틀렸냐면 이거예요. On the next council meeting. 미래잖아요. 미래 시제라서 저는 미래 시제를 썼다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뭘 생각을 안 한 거냐면, 자, 요 동사는 대절의 서브 동사죠. 대절은 메인 문장에 종속되겠죠. 메인 문장의 동사가 누구예요? 메인 문장의 동사가 was suggested. 시제가 뭐예요? 과거 동사인데, 자, 우리 과거 동사 안에 현재나 미래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되죠? 그죠? 과거 동사 안에 뭔가 종속될 때는 과거 또는 과거보다 하위 시제, 그래서 과거나 과거 완료나 뭐 이런 애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메인 동사가 과거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는 애들은 보자마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같은 이유에서 현재 시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바로 그걸 고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will meet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메인 동사가 과거 동사고 그 안에 종속될 때는 이 조동사를 과거 시제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두밋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과정을 유추한 것은 너무 좋았으나 아쉽게도 이 과정이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여기서는 오답입니다. 왜입니까? 왜일까요? 짜자잔, 여러분이 너무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될 것을 놓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메인 문장의 동사입니다. was suggested. 무슨 뜻이죠? suggest 보자마자 기억나는 게 없으세요? 있어야만 하죠. 너무 최근에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뭘 배웠죠? 제안, 요구, 주장, 명령 동사 뒤에 누가 온다고?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절이 was suggested, 제안됩니다. 라는 말은 제안하다네? 그러면 메인 문장 자리에 누가 올 수 있다고요? 제안, 요구, 주장, 명령 동사 뒤에 대절의 서브 동사가 어떻게? should 동사 원형에서 should가 생략돼요. 동사 원형만 남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배웠단 말이죠. 그쵸? 다만 무엇을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려면 해석할 때 여기에 should 동사 원형을 넣어서 should be 만나야 해요. 만나야 합니다. 라는 말이 맞으면 밑이 정답일 거란 말이죠. 오케이? 정답은 밑인데요. 한번 저랑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클리어 시켜보고 보면 해석도 같이 할게요. After some discussion 이후에 대절이 제한되는데요. 그죠? 가주어, 진주어, 동사요. 자, 그런데 진주어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클럽의 프레지던트가 목적어를 other members를 만나다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시제 몰라도 뜻은 이미 알고 있죠? 근데 on the next council meeting에 다른 members를 만날 거예요 라고 제안합니다. 인지 아니면 should를 넣어서 should meet 만나야 합니다 라고 제안됩니다 라는 게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클럽의 프레지던트는 넥스트 카우슬 미팅의 other members를 만날 거예요 입니까? 아니면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해요 라는 것이 제안됩니까? 이거입니까? should meet 프레지던트가 넥스트 카우슬 미팅의 other members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제안되는 거 맞죠? some discussion 이후에 이런 게 제안됐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서브 동사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현재나 미래 시제는 애초에 올 수가 없고
그냥 미래의 과거형이냐 아니면 should이냐는 해석상 판단하셔서 제한 요구 주장 명령 동사이기도 하니까 우선적으로 should 동사 원형을 떠올려서 우선성도 제한 요구 주장 명령, 필연 의무, 뭐 이성적 판단, 소망 충고 동의 동사 이런 게 나올 때는 우선적으로 should 동사 원형을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제안하다니까 that president가 other members를 should be 만나야 합니다. 라는 게 제안됩니다. 이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과거 시제를 쓴 would meet도 아니고 누구만 맞아요? 제한 요구 주장 명령 동사에서 should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을 쓴다. 그러니까 해석할 때 should 동사 원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자. 요거를 적용하시면 여기서도 너무 명료하게 정답이 찾아지는 것 보이십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번도 문장 분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The furniture가 전명구, 빈칸에 무슨 자리? 동사 자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뒤에 anymore를 보니까 수식어로 끝났네요. 자, 뭔가 동사 원형 패키지가 완벽하게 나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숨은 그림 찾기, 퍼즐 맞추기 이 안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를 봐서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쓱 보면요. don't랑 doesn't 같은 걸 뭔가 비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직 덜 배운 문법들도 제가 볼 땐 좀 배우지만 살짝 건너뛰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확인이 되는지를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돈이냐 doesn'이냐를 볼 때 furniture를 보셔야 돼요. furniture는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사실 얘는 유명한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명사 파트에서 중요한 불가산 명사 같은 건 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마 furniture나 뭐 equipment information 이 정도는 유명한 러기지 배기지 이런 거 유명한 불가산 명사라 저는 이미 furniture가 불가산 명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라는 분들 계셨을 거고요. 혹시 몰랐다고 쳐도 복수명사는 절대 아니니까 누가 맞아요? don't 아니고 무조건 doesn't 중에서 찾아줘야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얘네가 차이가 있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그냥 polish냐를 묻고 있고요. 누군가는 그러면 to be polished냐를 묻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얘가 지금 타동사로 사용이 된 건지, 얘가 지금 능동태로 사용이 된 건지, 얘가 지금 수동태로 사용이 된 건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무리가 어떻게 끝났죠? 수식어로 끝났죠. 그러면 이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되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끝나겠어요? 능동태로 끝나겠어요? 능동태로 끝나는 게 우선적이다라는 말이죠. 그쵸? 자, 그리하여 확인만 한번 해보면 게다가 더 furniture는 지가 뭔가를 닦는 거예요? 아니면 furniture가 닦이는 거예요? furniture가 닦이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능동태 아니고 수동태만 정답으로 찾아주시는 게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주어, 동사 자리인데 furniture니까 doesn't 중에서 골라주면서도 또한 뒤에 가보니까 수식어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니까 능동태로 끝난 건지 수동태로 끝난 건지를 묻는 거야. 확인해 보니까 furniture는 to be polished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닦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닦는 것도 아니죠. 그냥 furniture가 뭔가에 의해서 닦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to be polished 될 필요가 없습니다. doesn'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3번도 너무 명료하게 아니고요. 정답이 여기로 5번으로만 떨어지는 것 같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5번까지 있지만 5번은 좀 달라서 4번이지만 마지막 같은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보자마자 신나야 돼. 왜? 보자마자 난 뭔가 배웠어. 보자마자 내가 배운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정답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만
일단 문장 분석을 해보죠. 어떻게? 왼절과 메인 문장이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쵸? 그래서 왼절할 때 메인 문장을 보자마자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왼절 할 때 텔 몇 형식? 4형식. 힘에게 대절을 말해 이거잖아요. 자, 명령문 역시 미래 시제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배웠죠. 왜냐하면은 뭐뭐 하세요, 뭐뭐 해 이게 지금 뭐뭐 했다는 거야, 앞으로 뭐뭐 하라는 거야? 앞으로 뭐뭐 하라는 거니까 명령문 역시 미래 시제랑 이렇게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왼절 다음에 미래에 관련 시제인 명령문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싸, 여기가 부사절이면서 지금 미래 시제랑 같이 왔으니까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에 현재 시제를 쓰라고 하는 거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셨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떠올리신 분들은 얘를 보자마자 신나게 뭐예요? 아싸, 미래 틀리고, 아싸, 과거 더 말도 안 되고. 자, 그래서 누가 남아요? 2번, 4번이 남아야만 합니다. 2번, 4번을 남겨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실 많아요. 우린 이것 때문에 맨날 키웠는데. 뭐냐면 아싸, 시간과 조건을 부사절에서 미래 대신에 현재, 그리고 그냥 4번으로 그냥 직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시제 강의에서 뭐라고 했죠? 현재, 과거, 미래.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그리고 각종 진행 시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현재 완료 시제는 범주에 어디가 들어가요? 현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브로드하게는 현재 시제든 현재 완료 시제든 현재 범주에 들어오는 거고 과거든 과거 완료든 과거 범주, 미래든 미래 완료든 미래 범주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현재만 찾아도 되는 게 아니라 현재냐 현재 완료냐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단순 미래였다면 단순 현재 시제가 올 거고요. 원래 이 자리에 와야 되는 게 미래 완료 시제였다면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찾아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그냥 단순 시제니 완료 시제니를 묻는 거고 이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팁으로 이미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고려해야 돼요? 얘가 지금 뭘 하는지를 생각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서브 문장을 분석하면 동사, 여기가 목적어인데 그가 홀먹을 끝나면 안 끝나면 이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홀먹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언제까지요? It is okay for him to go 라고 go home 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힘이 아니라 힘쭉 여기까지가 이제 대절인 거고 It is okay for him to go home 이라고 말할 때까지 걔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홀먹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도 홀먹하고 있고 지금 이 말하기 전에도 홀먹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홀먹하고 있을 거니까 원래는 뭘 썼어야 돼? 미래 완료 시제를 썼어야 하는데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써주는 게 적절합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게다가 제가 팁으로 뭐까지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언제? finish 동사랑 stop 동사 같은 게 나오면 보통 뭐뭐 끝나면 이라는 말이 아직 내가 뭘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이렇게 기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냐 완료냐를 물을 때 finish랑 stop 동사는 당연히 주로 완료 시제랑 같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finish, stop이고 요즘은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뭐 sell 동사 언제까지 팔릴 거예요. 팔아왔어요. 뭐 알아왔어요. 노동사, 가르쳐왔어요. teach 동사, 뭐 이런 동사들이 특히나 미래 완료 시제랑 관련해서 많이 나온다라는 팁까지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분명 나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깔끔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어떻게? when 그가 홀먹이 끝나면 tell 그에게 대절이라고 말해. 뭐라고 말해? It is alright이 보완돼요. for him 의미상 주어, to 진주어라서 서브 진주어죠. 그러니까 to go home is alright 괜찮다고 집에 가는 것이 좋다고 누가 집에 가는 것이 for him이 to go home 집에 가는 것이 alright 괜찮다고 간목에게 직목이라고 tell 말해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명령문이니까 여기 시간과 조건을 부사절해서 원래는 미래 관련 시제를 써야 되는데 미래 대신에 현재 관련 시제를 써라 이거구나. 그래서 미래 쓴 거 틀리고 과거 당연히 안 되고 현재 관련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랑 단순 현재 시제가 남았어. 그럼 뭘 고려해야 돼?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얘는 지금 뭐 해요? 얘는 지금 홀먹 하고 있죠. 이 말하기 전에도 홀먹을 했고 이거 끝날 때까지 홀먹을 하겠죠. 그러니까 단순이 아니라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 시제를 써준 게 정답으로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이미 시제에서 배웠던 부분이죠. 너무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요. 제가 그냥 정답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배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교롭게도 우리 아직 문법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은데 시제밖에 안 배웠는데 그 안에서 정답이 다 너무 뻔하게 나와버려서 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우리가 이 시제를 다 배운 다음에는 뭘 배울 거냐면 가정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필 5번은요. 가정법에 대해서 배우는 그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정법을 알면 풀기가 굉장히 쉬우실 테고 가정법을 모르면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 그냥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배울 가정법에 관한 거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법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만 할게요. 가정법에 뭐가 있냐면요.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가정법, 제 글씨 좀 못 쓰죠? 미안해요. 과거, 창피해. 완료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 게 있는데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외워야 할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가정법 시간에 배울 거니까 지금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면 가정법 과거가요. 해석상으로는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if, 주어, had pp, 패키지면 주어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일 텐데 이렇게 모양이 진행이 되고 해석도 이렇게 돼요. 이게 혹시 아직 어려워서 뭔 말이야 싶으면 이따 가정법 열심히 보세요. 자, 일단 뭐라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있는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에 모양을 외우셔야 돼요.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if 주어 had pp 패키지면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패키지일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언제? 과거에 그랬을 텐데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요 부분에서 대해서는요. 자, 그 슬쩍 보고 얘랑 쟤랑 똑같은지만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어때요? 요 순서는 바뀔 수가 있지만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아요? They, could, have, stopped, him이랑 요 부분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그쵸?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패키지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는 뭘 묻는 거예요? 만약에 해석이 과거에 뭐뭐였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라는 해석이 맞다면 주어, if 주어 had pp 패키지라면 주어는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 패키지 했을 거야. 이렇게 매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해석이 그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만 아시면 과거 완료는 원래 모양이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should, could, might, have pp잖아.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그럼 혹시 여기에 얘랑 똑같은 애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had pp. 그쵸? 자, 그래서 얘도 to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빠졌어요. 그런 건 이제 이건 대부정사라는 건데 그런 건 나중에 아시면 되고 혹시 궁금할까봐 want, to, stop him까지 있는 건데 stop him 똑같아서 그냥 생략되고 to만 남은 거예요. 우리 대동사 배웠죠? 그죠? 이 대동사는 동사 대신 to 쓴 게 대동사였더라면 얘는 to 부정사 앞에 있는 동사랑 준동사가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동사랑 to stop him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원래 to 부정사가 있었는데 똑같아서 생략했어 라는 의미로 to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부정사 to.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다 시제를 묻고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뭐예요? 얘는 가정법이니까 헤드 PP에 해당하는 애만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겠죠. 자, 어때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얘를 보자마자 they could have PP him. 이 구절 나오자마자 혹시 가정법인가? 그래서 혹시 그들이 과거에 글을 멈추고자 했으면 과거에 멈췄을 텐데 안 원했으니까 안 멈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닌가? 그럼 모양을 뭘 써야 되지? 그러면은 if 주어 헤드 PP 패키 쓰면 주어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헤브 PP 써야 되는데 모양 똑같은 애 얘밖에 없다. 이래서 1초 만에 정답 매우 쉽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떠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균관대 5개 문법 문제 함께 봤거든요. 제가 성균관대 문법 문제를 일부러 시제를 이거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제를 가르치지 않았겠죠. 저는 지금까지 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가르쳤을 뿐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상위권 학교에 문법 문제가 고작 딱 5개 나왔는데 그게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시제, 가정법. 가정법도 시제의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시제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배운 시제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시험에 반영이 되는 빈도수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저랑 풀어보니까 어때요? 혼자 푸셨을 때는 아직 방법을 몰라서 막막했을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푸니까 어라 뭐야? 정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다 되면서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왜? 헷갈리는 게 아니라 너무 명료하니까. 어때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법 문제 역시도 이런 식으로 저랑 같이 봐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시제를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